네, 지금부터는 3기 신도시 계획의 실효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따져보겠습니다. 황인표, 이광우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황 기자, 네. 오늘 발표된 3기 신도시가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거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입지가 선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서울과 붙어있는 지역들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은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2기 신도시인 곳은 이보다 더 먼 3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출퇴근이 교통지옥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서울과 맞닿아 있는 데다 전철과 GTX, 순환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또 신도시가 단순히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도록 자족도시, 즉 신도시 안에 이 벤처와 도시형 공장들이 생길 수 있어서 많은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이 점도 그 1, 2기 신도시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광우 기자. 네. 교통대책이 같이 발표된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 발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선교통 후 개발이었습니다. 네. 지금 동탄 등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30분가량 기다려서 간신히 서울을 가는 좌석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미 만석이어서 또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교통대란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도로나 지하철 개발이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더 늦어지는 등 다양한 진통을 겪게 되자 이 시행착오를 3기 신도시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계획이 2년여 뒤인 2021년에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인데 입주 시점까지는 교통망 완공이 시기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교통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다가 아직 진척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과천은 교통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당이나 양재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좀 좁아서 특히 출퇴근 시간마다 많이 막히는 도로로 꼽히는데요. 이에 과천대로와 헌릉로를 잇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강남순환로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계획이 나왔고요. 지금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우면산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정부가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에 과천을 대규모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아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네.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계획이 착수되면서 주민 의견까지도 듣게 될 텐데 교통 외에 집값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아서 이때 지역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신규 택지가 발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안 된다 이런 상당히 마찰을 빚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제기했던 대안이 기존 부지와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번 계획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오래된 주민센터를 개발해서 1층은 주민센터를 그대로 하고 2층 위로는 주택을 올리는 사업도 들어왔고요. 또 지하철역 주차장을 개발해서 주택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도심에 있는 노후 빌딩이나 호텔을 주택으로 재활용하자는 사업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0km 안쪽에 새로 지정된 부지만 18곳, 세대수로는 8,500세대를 넘습니다. 또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택지도 서울 내에만 3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방화대교 남단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부지와 3호선 하계울역 인근에 있는 동부도로사업소 그리고 은평구 수색역 부지 등입니다. 이 물량을 모두 합치면 서울 시내 신규 택지만 32곳, 공급 물량은 19,000호에 달합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결국은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30만 호였는데요. 지난 9월에 이제 3만 5천 호가 발표가 됐고 오늘 15만 5천 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그러니까 19만 호죠. 앞으로 11만 호가 남았는데 이건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실제 아파트를 짓기까지 이제 최소 5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을 하면
오는 2023년 이후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약 30만 호의 그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이 아무래도 무주택자라면 기존 매매 시장보다는 당연히 이제 분양 시장에 통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 교통 계획이 함께 나오면서 이 서울로만 몰리는 주택 수요도 일부 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뭐 세금에다가 대출 규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공급 처방까지 겹쳐지면서 상당 기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저렴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2040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서울 집값의 안정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황 기자,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김포, 광명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빠졌네요. 뭐 몇몇 언론에서 유력한 신도시로 지목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발표해서 빠지긴 했지만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11만 호를 추가로 더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뭐 이들저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에 이게 유출될 경우 아예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앞서 과천과 안산 등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후보지가 국회에서 유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에 따라 취소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경기도 고양 삼송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포함이 됐었는데 도면이 먼저 유출되면서 이번 신도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표, 이광우 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